직업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2020년도 3회 기출문제풀이 강의 직업상담학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6개의 생각하는 모자 Six Thinking Hats 기법에 사용하는 모자 색깔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육색 사고 모자 이 육색 사고 모자 기법은 6가지의 그 모자를 쓰고 그 각각 색깔에 맞는 그 모자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의사결정 방법 또는 뭐 어떤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다. 네, 6개의 생각하는 모자 기법이다. 요 6가지 색깔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청백, 청백, 적, 흑, 황, 녹색. 네, 이렇게 이제 6가지다. 그래서 이 6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백색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백색의 모자를 쓴 사람은 어떤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냥 수치로 객관적인 사실로만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죠. 청색은 이성적인 관점에서 냉정한 관점에서, 적색은 기분 또는 뭐 감정적인 관점에서 또는 뭐 직관이나 어떤 뭐 육감 이런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흑색은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황색은 아주 긍정적인, 이 흑색과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이제 잘 될 거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녹색은 창조적인 관점, 지금까지 바라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그래서 이 6가지 색깔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바로 1번 갈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육색 사고모자 6가지 색깔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융이 제안한 4단계 치료 과정, 4단계 치료 과정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융이 이제 그 정신분석적인 어떤 기법을 통해서, 그죠? 분석심리학이라는 것을 창안을 했죠. 원래는 이제 프로이드의 이제 정신분석 이론을 받아들였는데, 이후에 이제 프로이드랑 결별하면서, 융의 어떤 분석심리학이라는 걸 창안해가지고, 치료 과정을 소개를 합니다. 이 치료 과정의 4가지 그 단계는, 첫 번째 고백의 단계. 이 고백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명료화 단계로 가죠. 고백의 단계는 이제 연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들을, 무의식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명료화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의 단계 이후에 변형의 단계로 간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부분들이 무의식적인 과정을 속에서 현실에 좀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하게 되는 것이죠. 정신 분석적인, 분석 심리학적인 기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되면 이제 그 내적인 구조가 변형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명, 교변,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상담사의 윤리적 태도. 윤리적 태도는 이제 뭐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꼭
상담과 관련된 내용에서 한두 문제씩 꼭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주로 이제 자주 접하시면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윤리적 태도와 행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 1번 내담자와 상담 관계 외에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 상담 관계 외에 이런 관계 맺는 것, 네, 이중 관계죠. 이중 관계는 어떻게 된다? 네, 지향해야 된다. 지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향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과거 상담사와 성적 관계가 있었던 내담자라도 상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이중 관계죠. 성적 관계는 또 성적 관계는 이중 관계에서 중에서도 더 굉장히 그 내담자에게 더 큰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관계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관계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뭐 학회마다 이 성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그런 학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상담 이후에 2년 지난 이후에 내담자와의 어떤 성적 관계를 뭐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그 금지 규정을 두는 학회들이 있습니다. 자, 3번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상담 종결 즉시 상담 기록을 폐기한다. 상담 기록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기록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기관마다 그 기록에 관련된 기간들을 좀 정해놓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정도 이렇게 기록을 보관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즉시 이거 틀린 내용이다. 자, 4번 비밀보호 예외 및 한계에 관한 갈등 상황에서 동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가 있을 때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동료 전문가 또는 슈퍼바이저, 팀장, 기관장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 적절한 행동이다. 3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현실 치료적 집단 상담의 절차와 가장 거리가 먼 것. 네, 현실 치료적 집단 상담. 현실 치료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있죠. 네, 현실 치료를 창안한 이제 윌리엄 글라서. 네, 윌리엄 글라서. 그래서 현실 치료는 우리가 이제 줄여서 리얼리티 테라피에서 RT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되게 자주 나오는 그죠? WDEP 기법이 있죠. WDEP 기법이 있다. 그죠? W 바람 또는 뭐 원트, 그리고 나서 doing 전행동을 탐색하고 그것이 어떻다? 평가. 좋았냐?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에 좋았냐? 평가한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치료 단계로 되어 있다. 자, 1번 보기 보시면 숙련된 질문을 사용한다. 이러한 WDEP 절차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숙련된 질문을 활용하게 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유머의 사용. 그 현실 치료에서는 그죠? 이러한 그 치료 절차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상담 환경을 확보해야 된다. 상담 환경 가꾸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상담 환경 가꾸기라는 거는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어떤 그 라포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유머의 사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개인적인 성장 계획을 위한 자기조력. 그렇죠. 이런 WDEP 절차라는 것은 결국에 자신의 성장 계획, 자기의 건강한 어떤 그 계획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조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조작기법. 조작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치료에서 뭐 어떤 그런 조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은 주로 행동주의적인 기법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수포의 발달적 직업상담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네, 발달적 직업상담. 우리 수포가 이제 발달적 직업상담을 제안한 그런 이론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 우리가 이제 직업상담에서 어떤 그 직업상담의 어떤 목표는 그죠? 직업에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겠죠. 상담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수퍼의 발달적 직업상담에서는 의사결정에 이르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내담자가 왔을 때 직업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첫 번째로 문제를 탐색하게 됩니다. 문제를 탐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심층적인 탐색 또는 이해. 이거는 뭐 주로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뭐 심리검사나 어떤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심리검사 등의 뭐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인터뷰도 하고 어떤 그 상담자의 어떤 경험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에 내담자 문제를 탐색하고 그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당신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수용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자아를 수용한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직업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적성은 있지만 어떠한 그 선호는 없구나. 또 능력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이건 하고 관심은 많이 있지만 그런 직업을 수용할 만한 능력을 아직 부족하구나. 뭐 이러한 자신의 문제들을 수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실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이해한 부분이 실제 이런 직업 세계에서 맞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태도와 감정을 처리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결국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결국에는 나의 능력이 지금 부족하구나.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뭔가 자격을 따거나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되거나 능력을 키워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껴지는 불안감이라든지 부정적인 정서 이런 태도나 감정을 다루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을 한다. 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그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심, 자현, 태의 뭐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문심, 자현, 태의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도 되겠고요. 이러한 의사결정의 일련의 과정을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면서 따라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게슈탈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게슈탈트 이론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뭐 알아차림, 각성, 그죠? 그리고 프리츠 펄스. 펄스는 이제 게슈탈트 이론을 창안한 학자, 이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나 각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론이다. 그죠? 자, 보기 내용 보시면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와 각성을 중요시한다. 바로 이제 각성 중요시한다. 그죠? 지금 여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게슈탈트 이론은 이제 게슈탈트라고 하는 어떤 독일 철학을 배경으로 하기도 하지만 현상학적인 그런 이론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거, 그죠? 지금 그 경험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 것인가 라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현상학 하면 지금 여기를 바로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죠? 요것은 이제 현상학과 관련된 내용이고, 각성을 중요시한다. 자, 니은. 성격은 생물학적 요구, 충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능, 여기 이제 뭐 말을 조금 바꿨지만 생물학적 요구, 성적 요구, 성적 에너지. 네, 본능, 뭐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죠. 네, 정신분석에 해당합니다. 네, 정신분석. 자, 디귿. 인간은 신체, 정서, 사고, 감각, 지각 등 모든 부분이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고 전체로서 완성되는 경향, 이 전체로서 완성되는 경향, 이것이 바로 게슈탈트다. 이 게슈탈트라는 독일어를 우리가 이제 번역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형태라는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형태 심리학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그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그 이름을, 왜냐하면 정확하게 번역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로서 완성되려는 경향이 바로 게슈탈트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코끼리의 다리를 한번 만져보고 코를 한번 만져보고 했을 때, 코를 만진 사람과 다리를 만진 사람은 그 코끼리 전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전체를 봐야지만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알죠. 네, 그런 것처럼 전체로서 완성이 되어야지만 통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게슈탈트 이론이죠. 그래서 이 게슈탈트 이론과 이런 현상학적 이론이 만나서 이 게슈탈트 이론이 됐다. 리을. 인간 행동은 외부의 환경 조건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환경 조건과 인간의 행동, 그죠? 조건, 자극과 그 다음에 행동, 반응으로 설명하는 것, 그죠? SR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행동주의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2번 정답 체크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특성 요인 직업상담에서 일련에 관련 있는, 관련 없는 사실로부터 일관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인데요. 요것을 이제 변별 진단이라고 한다. 변별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죠. 비슷한, 유사한 것을 분류해서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일련에 관련된 또는 관련 없는 그 사실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일관된 의미를 파악하는 해결 과정을 변별 진단이라고 한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중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떤 그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종합해서 진단하는 것이 되겠고요. 선택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직업 선택에 대한 진단을 의미한다. 네, 범주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떤 범주를 구분해서 그 범주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